안녕하세요. 어제는 울음과 통곡과 고통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주셔서 또 울기도 하시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할 만큼 힘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웠고 또 그 마음 깊이 헤아릴 수 있었는데 그럴수록 정말 어둡고 또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일 당일에 이제 바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2심을 향해서 진행하고 2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다시 2심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1심처럼 이제 먼저 결심 공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선고 공판을 하게 되니까 결심 공판에서는 이제 이 검사의 구형 또 이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일을 두고서 판사의 선고 공판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기다리면서 또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또 보게 되고 진행해 가게 될 텐데요. 부디 2심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이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고 2심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2심에서는 무조건 직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3일이 선고 공판이면서 13일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12일쯤 방송을 하려고 찍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만약에 13일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검찰 측에 상소해서 2심 가고 또는 이제 이 13일에 실형이 나오면 또 항소를 해서 2심 간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12일에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미공개했습니다. 즉 방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를 정확히 예상을 하고 집행유예가 될 건데 왜 그런 방송을 하느냐 라는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실 것 같고 또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집행유예가 될 건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해서 제가 좀 공격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준비 방송, 예견 방송을 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는 좀 이성이 좀 필요해서 이성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면 내가 이제 충격을 받는 강도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죠. 왜냐하면 내가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그대로 한번 길진 않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 뒤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 방송도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울음과 통곡과 고통의 날을 지나서 당일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해서 2심으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자세한 것들이 나오면 또 추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3일 전날 22일 날 방송하려고 했다가 미공개했던 그 방송을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미리 대비해서 그날 또는 어떤 상황에서 대비했던 것과 관련된 일이 딱 벌어지면 대비했고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차분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대비했지만, 예상했지만 대비한 것과 관계없이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그때 야, 진짜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예방이죠. 예방, 예비, 대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요. 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제 1심이 11월 13일에 선고 공판으로 마무리되지만 2심으로 갈 수도 있다. 2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하고 또 예상해야 된다. 예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아마 11월 13일에 선고 공판이 딱 끝났을 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시달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월 13일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2심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11월 13일에 가장 좋은 최선의 선고는 집행유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집행유예가 딱 됐을 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집행유예가 됐을 때에는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왜 많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검찰 측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3년 이하로 구형을 내릴 때에는 항소하지 않고 또는 이제 집행유예로 선고가 돼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 3년의 구형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으로 가면 이 검찰 측에서 집행유예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항소한다라는 이런 의지가 이제 3년 이상의 구형 형량이 있을 때 그렇게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13일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심으로 간다 입니다. 또 반대로 11월 13일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실형이 나온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3년 6개월을 했지만 그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3년, 2년 반, 2년, 1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2심을 갈 수가 있죠. 2심은 항소해서 2심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 일각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보다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또는 변호인 측에서 2심 집행유예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1월 13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다. 검찰이 항소해서 갈 수도 있고 변호인 측에서 항소해서 갈 수도 있다. 11월 13일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정말 바람직한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또는 11월 13일에 실형이 나오면 변호인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돼.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당연히 항소해서 2심에서 이제 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의 최선의 전략은 1심에서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항소가 또 올라오면 2심에서도 또 집행유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기는 1심에서 다 마무리되고 1심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2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일요신문의 이 결과,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이전 방송에서는
이 다루지 않은 이 내용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는 2심 집행유예를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2심 집행유예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11월 13일에 우리가 감정 충격을 덜 받고 감정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우리의 바람대로 집행유예로 다 마무리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죽이 터진 것 같은 큰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방송을 전해드렸고요. 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